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9번 문제에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서 보실까요? 자, 지금 챕터 6장 생산함수랑 비용함수와의 관계, 그걸 통한 기업의 여러 가지 공고곡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번은 단기 비용과 장기 비용 함수를 도출하는 문제예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보시면 어느 기업의 단기 한계 비용이 2고요. 고정 비용이 10이래. 그런데 자본을 증가시킬 경우에 한계 비용은 다운된대요. 그러니까 자본을 증가시키면 고정 비용은 증가하는데 가변 비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때 자본을 증가시키는 데는 고정 비용이 10이 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 총비용 곡선 구하세요. 장기 총비용 곡선 구하세요. 그래프로 이제 한계 비용, 평균 비용 곡선을 그리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A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단기 총비용 곡선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문제를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떤 충격이 발생하기 전에 단기 총비용 곡선은, 자, 책대로 쓸게요. C1 이렇게 있어서 Q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끝에 고정 비용이 10이고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이 단기 한계 비용이 2니까요. 이 Q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새로운 이제 상황에서는 새로운 new 어떤 총비용 곡선은 거기 보시면 비용이 Q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면요. 추가적인 고정 비용이죠. 얘가 고정 비용인데 얘가 TFC가 될 건데요. TFC는 비용이 10만큼 더 증가하니까 20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가변 비용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TVC는요. 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한계 비용이 1로 감소하게 되니까 1Q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자, 원래 처음에 단기, 고정 비용이 있으니까 단기입니다. 총 비용 곡선은 이렇게 있는데 새로운 상황에서는 고정 비용은 증가하지만 가변 비용을 다운시킨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돼 있죠? 자, 요게 이제 A번과 관련된 얘기고요. 다음에 B번 한번 볼게요. 자, B번은 장기 총 비용 곡선을 구하세요. 이렇게 있어요. 장기 총 비용 곡선을 구하세요. 자,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요게 단기 총비용 곡선이거든요. 단기 총비용 곡선. 이게 K가 고정된 상황이 되겠죠? K가 고정된 상황에서 고정비용이 있는 거예요. 장기에는 K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B번의 해설을 보시면 그 포락선의 원리를 좀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요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대문자 Q라고 쓰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비용이 처음에 얘는 고정 비용이 생산량이 빵일 때는 이게 10인데 기울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C1 이렇게 합시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Q가 제로일 때는 고정 비용이 20에서 시작하는데 기울기는 1로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C2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장기에는 아시다시피 노동 여기 보시면 장기에는 생산할 때 비용을 더 노동과 자본을 다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선택해도 되고 요걸 선택해도 돼요. 이게 같아지는 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뭐 이거를 거기 보시면 이 같아지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이꼴 놓고 찾으면 됩니다. 이쪽 넘어가고 넘어가면 10 이렇게 되니까 10일 때가 크로스 되는 점이고 10보다 작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하얀 색깔이 더 비용이 낮으니까 이 하얀 색깔에 맞춰가지고 비용을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보다 클 때는 노란 색깔이 더 하얀 색깔보다 비용이 싸게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우리는 장기 총 비용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 해가지고 뭐라 할까? L이라고 쓸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그래서 장기에 여기 나와 있는 총 비용 곡선은 단기
총 비용 곡선의 포락선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프는 알겠는데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면 됩니까? 네, 거기 식 잘 돼 있습니다. 1번 식을 한번 볼게요. 자, 두 개 비용 중에서 싼 게 이제 전체 우리가 장기 비용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비용과 요거 비용 중에 싼 거 거기 보시면 자, EQ 플러스 10 얘랑 Q 플러스 20 요 둘 중에서 낮은 게 바로 장기 총 비용 곡선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구간을 나눠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Q가 10보다 작은 경우 C1이 C2보다 작은 경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C1이 C2보다 작은 경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Q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죠. 이거일 때 이거인 경우 자 이때는 장기의 총비용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C1이 해당합니다. 얘가 해당하는 거죠. EQ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C1보다 C2가 더 작아요. 그래서 Q가 10보다 큰 경우 이거인 경우 자 이거보다 큰 경우는 노랑이가 C2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장기 총비용 곡선이 되는 거죠. Q 플러스 2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식까지 이렇게 잘 나타낸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구간을 나눠서 그려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C번 보시면 자 C번은요. 단기 평균 비용 곡선과 단기 한계 비용 곡선을 나타내요.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장기 평균 비용 곡선과 LTC와 뭐 LMC를 한번 표현을 해 보려고 합니다. LMC를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평균 비용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저쪽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요. 우리가 C1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EQ 플러스 10이고요. C2를 가지고 보면 Q 플러스 20이고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요, 요거를 평균 비용으로 나타낼게요. SAC는 어떻게 됩니까? Q로 나눠주면 2 플러스 Q분의 10 이렇게 되고요. SAC2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Q로 나눠주면 1 플러스 Q분의 20이 될 것이고요. 오케이. 됐죠? 한계 비용 곡선 구해볼까요? SMC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Q로 미분하면 2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Q로 미분하면 SMC2는 어떻게 됩니까?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구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저기다 다시 한번 그릴까? 아 여기다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있어서 장기의 비용은 이렇게 두 개 나눠지는 거 알 수 있어요. 얘가 C1, 얘가 C2, 얘가 10일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우선 한계 비용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계 비용. 한계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량이 작을 때는 C1에 해당하는 값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2예요, 2. 2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쭉 여기까지는 이렇게 돼 있다가 SMC1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이에요. 그러다가 요보다 커져요. 커질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1 이렇게 돼서 여기 구간이 1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은 이 구간에 따라서 10을 기준으로 해서 2가 되다가 떨어져서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잘 그릴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단기에 거기 나와 있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평균 비용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2 플러스 Q분의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같아지는 점이 거기 쭉 1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적인 그림만 그릴게요.
얘잖아, 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점에서 기울기가 작아진다고요. 그래서 얘가 있을 때는 훨씬 얘가 작고요.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아이고, 여기에다 할게요. 이렇게. 좀 작아져요. SAC1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시면 얘는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위에 있고 여기 지나가게 되면 밑에 있어요. 여기는 똑같죠. 요거는 원점에서 그리는 게 두 개가 교차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얘는 SAC2 이렇게. 생산량이 작을 때는 어떤 게 의미 있습니까 하면 작은 거에 영향받지. 그러니까 얘는 점점점점 해서 없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10보다 이상일 때는 빨강이가 더 거기에 대한 비용이 평균 비용이 싸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은 이렇게 쭉 가다가 점프되는 경우를 알 수 있고 장기 평균 비용은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만나고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림으로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둘 중에 작은 거가 전체를 차지합니다. 물론 여기 SAC1과 SAC2 이거 비교해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 쓰면 되겠죠? 요거대로 할게요. 2 플러스 Q분의 10과 그 다음 1 플러스 Q분의 20과 요거 중에서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간을 정해서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듯이 자, 따라서 만약에 SAC1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SAC2보다 작은 경우 이거인 경우는 자, 그럼 이제 Q가 10보다 작은 경우죠. 자, 그랬을 때는 LAC는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SAC1, 얘가 SAC1이에요. SAC1이 되겠고요. 얘가 SAC2가 됩니다. SAC2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얘의 경우에는 SAC1이 되는 거니까 요거 그냥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반대로 SAC1보다 SAC2가 만약에 더 작은 경우 이거는 Q가 10보다 큰 경우죠. 그렇게 되면은 더 작은 거니까 SAC는 SAC2가 된다. 요거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계 비용도 똑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계 비용도 거기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LM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LMC도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작은 거, 포락선의 관계니까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미분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 둘 중에 작은 거라고 해서 표현을 할까요? 자, Q가 한 단위 변화했을 때 거기다가 D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2Q 플러스 10 이렇게 해도 되고 다음에 아니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개 이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미분을 하는 겁니다. 20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Q가 10보다 작은 경우 이거인 경우는 자,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게 10보다 작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보다 작을 때는 얘가 기울기 크고 얘가 작잖아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요거 보시면 요거 영역이 해당하는 거니까 그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LMC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LMC1, SMC1 이렇게 해야겠죠. 단기니까 SMC1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Q가 10보다 큰 경우 이거인 경우는 LMC는 SMC2 이렇게 돼서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10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두 개, 3 이렇게 되는 거, 평균 비슷하게 되는 게 나와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점근적으로 항상 U자 거꾸로 되거나 0U자 그게 아니라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점근적으로 같아지는 직각상고선 형태 일반적인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죠. 이거 좀 잘 봐주세요.